장숙향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배신당한 염전무의 복수가 시작되는데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 아이 임신했어요. 강진범과의 결혼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장숙향은 염전무를 찾아와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사실 강진범의 아이가 아니라 염진수 당신의 아이라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장숙향은 강진범과 만나기 전부터 염전무와 교제하고 있었지만 가난한 집 아들이었던 염진수를 버리고 강진범이라는 동아줄을 잡은 거였는데요. 그 당시 회장이었던 강금만은 큰아들을 지방의 방직 공장으로 좌천시켰고 장숙향은 남자친구를 두고 인생 역전 한번 해보겠다고 밤늦게 라면을 끓여가며 강진범을 꼬시는데 성공해서 재벌가 며느리로 인생 역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죠. 최명희는 어디 방직 공장 경리가 태산의 맏며느리 자리를 노리냐고 반대했지만 장숙향의 뱃속에 강진범의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강금만과 최명희는 큰아들의 결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장숙향은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강진범이 장남이고 태산의 큰며느리가 되었으니 장숙향이 낳을 뱃속의 아이는 당연히 태산을 물려받겠거니 모든 게 자신의 뜻대로라고 생각했던 장숙향의 생각은 곧바로 깨져버렸습니다. 장숙향이 결혼식을 앞두고 본가를 드나들면서 사실 강진범은 이 집에 찬밥만도 못한 존재임을 알아버린 거죠. 시아버지 강금만 회장은 무능한 큰아들을 무시하며 작은아들만을 편애했고 강진범은 집에서 완전히 내놓은 자식이었습니다. 한심한 장남 대신에 작은아들이 태산의 후계자가 된다면 장숙향이 낳을 아이가 회장이 되기에는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죠. 장숙향은 이때 염전무를 떠올렸습니다.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난해서 장숙향이 버린 염진수는 임신한 아이가 사실 자기 자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걸 기회로 삼아 당신의 자식을 가장 위로, 가장 높은 곳으로 어떻게든 끌어올릴 사람이었죠. 장숙향은 염진수를 이용하기로 하고 가장 믿음직한 조력자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뱃속의 이 아이 사실 강진범 핏줄이 아니라 당신 자식이라고. 당신이 도와준다면 나와 당신의 아이가 태산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며 염전무에게 거짓말을 속삭였는데요. 그때부터 염전무는 방직 공장을 정리하고 태산으로 들어와 장숙향의 수족이 되었습니다. 방직 공장의 경리 장숙향을 오늘날 태산의 안주인으로 만들어 놓은 건 그의 내연남 염전무였죠. 그들은 수십 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하며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염전무는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내가 아버지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아가씨 도련님 존댓말하며 그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용인이자 고용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한심한 강진범에게 폭언과 무시를 들어가면서도 사실 네 자식들은 하나도 없다고 장숙향한테 속고 있는 멍청한 강진범이라 비웃으며 염전무는 장숙향의 약속만을 믿고 평생을 장숙향의 그늘에서 그녀를 도와왔습니다. 우리 태민이가 회장이 되는 날이 오면 강진범도 최명희처럼 어디 시골 별장으로 보내버리고 그때부터는 우리 세상이 되는 거라고요. 장숙향의 남편 강진범이 자기 동생과 경쟁해서는 절대 회장이 될 수 없는 모자란 인간이었기에 염전무는 강진범을 회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숙향과 강준범 부부의 차사고를 계획하며 오로지 강태민과 강태희가 이태산을 물려받는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날이 오면 언젠가는 아버지 소리 한번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강씨 핏줄이 아니라 염씨가 태산을 가지게 되는 야망을 꿈꾸며 모든 치욕을 감내해왔는데요. 하지만 모든 건 염전무의 허무맹랑한 꿈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인간, 진짜 모자란 인간은 강진범이 아니라 염전무 당신이라고 재벌가에서 혼전 임신으로 애가 생겨 들어온 여자를 뒷조사 하나 안 했을 것 같은지 애가 태어나자마자 진작에 유전자 검사를 여러 번 해봤다고. 최명희는 염전무를 불러내 강태민과 강태희의 유전자 검사서를 내미는데요. 강태민과 강태희는 둘 다 태산의 핏줄 강진범의 자식이 맞네. 자네 장숙향한테 속아서 인생을 날렸구만. 최명희는 염전무에게 그동안 장숙향에게 속아왔음을 알려주게 됩니다. 사람이 평생을 믿어온 사실이 거짓말이었다면 그 분노가 얼마나 클까요? 특히나 핏줄을 속여왔다는 건 두 눈이 새빨개지도록 큰 충격이겠죠. 염전무의 눈앞에는 그동안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는데요. 내 자식인 줄 알고 살신성이 나며 불면 날아갈까 뒷바라지 다 해오며 키워왔는데 자신과는 생판 상관없는 강진범의 핏줄들이었다니.
장숙향한테 속아서 한평생을 종처럼 보냈구나. 뒤통수가 얼얼하겠죠. 장숙향을 끝장내는 건 바로 이 염진수가 될 거라고 염전무는 분노에 차올라 다짐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헛된 욕심으로 되지도 않는 꿈을 꾸었었구나. 남은 인생은 전부 장숙향한테 고통을 주는데 쓰겠다고. 동기어진하겠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농락한 장숙향에 대해 복수를 다짐하는 염전무는 최명희에게 그간 장숙향이 저질러온 악행들을 털어놓게 됩니다. 수십 년간 장숙향의 조력자이자 수족이었으니 장숙향이 가장 믿는 사람은 염전무였습니다. 장숙향이 수십 년간 저질러온 비리와 탈세들,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횡령까지 모든 걸 염전무가 관리해왔는데요. 장숙향이 저지른 모든 죄들은 염전무의 손으로 직접 행한 것들이었으니 장숙향이 저지른 업보가 그대로 염전무의 죄가 되겠죠. 앞으로 평생을 감옥에서 썩더라도 상관이 없다고 장숙향을 죽여야 이 분노가 풀리겠다며 장숙향의 추락은 믿었던 내연남 염전무로부터 시작되게 되는데요. 모든 증거를 넘기겠습니다. 배신당한 염전무는 최명희의 스파이가 되어 장숙향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미 회사는 강태민의 손에 거의 넘어가 버린 상황. 회사에 혁혁한 공을 세웠던 강준범 회장의 아들 강태호가 회사의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하고 잊혀진 지 오래였죠. 그나마 강태희는 진작에 이런 집에서 못 살겠다고 집을 나가기라도 했지. 강태민은 아버지에 대한 연민으로 진실을 눈감아버리는 걸 택했습니다. 그리고 강태민은 결국 강태호가 비리를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회사 경영권을 위협하니 경찰에 강태호를 넘겨버렸죠. 강태민은 장숙향에게 타협하지 않을 것 같았지만 결국 강태민과 강태호는 이제 한 회사에서 공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강태호의 존재만으로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언제가 되었던 장숙향은 강태호를 몰아냈을 것이고 강태민도 이제 그에 동조했으니 강태호를 지키려면 강진범 일가 자체를 몰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태산의 후계자가 강태호가 될 것인지 강태민이 될 것인지 이제 한 명이 완전히 져서 쫓겨나야 이 싸움이 끝날 텐데요. 지금까지는 강태호가 너무나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유학 생활을 끝내고 태산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회사에 기여한 바가 없는 강태호가 강태민과 경영권을 놓고 겨루기에는 많이 밀리는 상황입니다. 최명의 고문의 장례식까지 끝나자 강태호를 지지하던 회사의 많은 임원들도 이미 강태민 부회장 쪽으로 진작에 넘어간 지 오래였죠. 하지만 최명희가 강태호를 지키기 위해 살아있었다고 소식을 알리자 하나둘 아름아름 다시 모이기 시작했고 최명희는 위험을 무릅쓰고 TV라이브 최 회장과의 담판을 지어 앞으로 나를 위해 일하라며 장숙향을 몰아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염전무가 강태호의 편에 서게 되면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자백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장숙향은 내 손으로 끝장을 내야겠다고. 모든 것이 장숙향과 염전무 본인이 저지른 짓임을 밝히며 염전무는 스스로 쇠고랑을 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진범과 강태민이 고통스러워하며 무너지는 동안 장숙향은 마지막 발악으로 해외에 빼돌려둔 자금을 가지고 밀항을 시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딸도 지 맘대로 안 된다고 호적에서 빼버리라던 독한 인간인데 자기라도 살겠다고 혼자 도망을 갈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장숙향의 도피는 마지막으로 염전무가 장숙향의 차를 들이박으며 똑같이 차 사고로 생을 달리하게 되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가서 죽은 사람에 대해 반성하고 속죄를 할 인간도 아니니까요. 늘 어머니 때문에 강제로 책임감을 지고 태산에 목을 매던 강태민도 적성에 맞지 않는 회장 자리에 앉아 늘 도망가고 싶어하던 강진범도 드디어 해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죄책감으로 고통스러워했었는데 죄값이 있다면 치르고 먼저 모든 걸 버리고 스스로 하고 싶은 걸 찾아 떠날 수 있다는 용기를 보여주었던 강태희처럼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난해도 각자 도생이 필요하지만 역시나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각자 도생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네요. 최명희가 의천빌라에서 지낸 시간들은 그동안 자식들을 잘못 가르쳤다는 후회와 다 함께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최소한의 선은 지키면서 회사를 운영하고 싶다는 강태호의 말처럼 강태호의 태산은 어떤 모습일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효심이 내는 주인공 효심이랑 태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을까가 궁금해지는 드라마인데요. 각자 도생이라는 말은 스스로 살기를 꾀한다는 말이지만 각자가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미 효심이 엄마 이선순도 카페를 열며
내 인생 망했다고 타령하던 사남매 엄마에서 카페 사장으로 인생 2막을 알리며 새 출발했죠. 방끝순이 한국에 한 번 오지 않는 아들에게 편지를 쓰겠다고 영어를 공부하는 일도 그렇고요. 아직 철들려면 멀어 보이는 효도부터 돈벌이에 시달리는 가장 효성과 이번엔 변호사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한 효준까지. 요즘 시대에 어느 집이 일어나 싶었지만 어느새 진심으로 모두의 인생 자립이 성공할 수 있기를 바라게 되네요.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있기를 응원하면서 리뷰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